안녕하십니까. 관 파쇄 기술을 적용한 노후관로 비굴착 교체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특수건설의 박상봉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건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수건설은 197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올해 50년이 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철도, 도로 등 지하 횡단 구조물 공사, 대구경 교량기초, 터널, 지중 연석벽 등 기술 집약적 첨단 인프라 건설을 주로 하는 토목 전문 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싱가포르 해외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상하수도팀에 신설되면서 상하수도 관로의 비굴착 계량공사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굴착 공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속에 있는 상하수 관로는 매우 노화되어 있어 그 노후로 인한 누수사고와 각종 수질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 관로의 계량은 굴착에 의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굴착을 하다 보면 타시설물을 파손한다든지 또 교통 통제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 상가 등 밀집 지역에서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굴착에 의한 교체 방법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생기술로서는 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비구조적 경생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완전 구조 보강, 내용수가 다 된 관로들을 교체하는 수준의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비굴착 계량 기술은 밑에 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굴착에 의한 장비 가동에 대한 탄소 저감, 또 포장을 많이 파고 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 복구에 대한 CO2 저감 등 탄소 중립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지하 시설물들이 골목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또 우수박스, 또 때로는 깨서관들이 골목에 묻혀 있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는 상당히 깊은 부분에 묻혀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좁은 골목을 굴착을 해야 되거나, 또 가운데 보시면은 도로에 묻혀 있는 관들은 또 교통 통제를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 상부에는 다양한 비작물들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굴착 공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비굴착으로 교체를 하게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비굴착 교체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비굴착 교체 기술은 영어로는 파이프 버스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국수자공사 성과급류제를 인정을 받았으며 건설 신기술 864호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녹색 기술을 인정받아서 녹색성도 우수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4개의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관을 파쇄를 하고 새로운 신관을 끌고 들어가면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비굴착 기술에 사용되는 관은 HDPE 관입니다.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 관이 되겠습니다. 이 관을 땅속에서 관을 파쇄를 하고 끌고 들어가다 보면 약간의 끓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HDPE 관 상부에 PP를 한 급을 익힌 관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비굴착 교체 기술에 사용되는 관은 HDPE 관으로서 다층으로 피복된 관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층을 피복된 관을 사용하는 이유는 HDPE 관을 땅속에서 끌고 들어가다 보면 약간의 끓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폴리프로필렌을 한 커플 더 입혀서 끓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중 피복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구경 파이프 버스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구경 하면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는 채소구경입니다. 15mm부터 100mm에 있는 비금속관 중심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주로 강관 주철관을 제외한 전관종이 시공이 가능하게 되겠으며, 적은 거리는 50m 전후가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15톤을 당길 수 있는 견인 장비가 되겠으며, 가운데 있는 장비가 30톤까지 당길 수 있는 견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측에 있는 사진이 파워팩이라고 힘을 전달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와이어는 7mm부터 한 16mm까지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강 구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여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요소 기술로서 관을 파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싱글 헤드와 멀티 헤드가 있는데, 싱글 헤드의 경우 보시면 관을 파쇄하는 칼날부 헤드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신관을 연결하는, 접합하는 연결 조인트가 개발되어 있고요. 이때 지금 사용되는 헤드의 칼날은 성스텐 합금으로서 귀중관을 절단할 뿐만 아니라 토사와 마찰과 만에 걸리더라도
마모가 되거나 부러지지 않는 특수한 재질의 헤드가 되겠습니다. 멀티 헤드의 경우는 90도 곡간이 한 2개 정도 있을 경우에도 시공이 가능한 헤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공 공정을 보면 도로상에 배수 본관이 묻혀 있고 골목에 배수지관이 각 수용가에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시공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기된 밸브실 주변을 터파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가배관을 깝니다. 분기 전단부에서 분비기를 달아서 각 수용가에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임시 배관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브를 잠근 후에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관이 연결되어 있는 분기 지점을 정확히 찾고 관의 노선의 위치도 정확히 위치 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기 지점을 전부 굴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당에 있는 우리 계량기 보통도 다 굴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수관로의 위치도 정확히 탐지를 하여서 정확한 관로의 위치를 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수지관을 한 번에 비굴착으로 교체를 한 다음 급수관을 또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수용가가 사용하고 있는 관이 있는가 하면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 관들도 노후된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누수 탐지도 되지 않아서 굴착 교체를 한 이후에도 유술이 잘 상승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굴착 교체를 함으로써 완전히 기존 관을 파쇄를 하고 새로운 사용되고 있는 수용가와 연결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분기된 관들은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함으로써 유수율이 100% 나타날 수 있도록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구경관의 시공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당에 있는 수도 계량기 보통을 파고 분기 지점을 굴착하여 기존 관을 통해서 와이어를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와이어에 파쇄 헤드와 신관을 연결하고 장비가 당김으로써 기존 관 그 자리 그대로 새로운 신관이 매설되게 되겠습니다. 상부에 지작물이 있거나 또 골목이 좁아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최소의 굴착으로 비굴착을 통해서 관을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테인리스 관 경우에 보통 주로 50mm 이내의 관을 사용을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인리스 관도 절단을 하면서 새로운 신관을 매설하게 가능하게 되겠고요. 때로는 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뽑히는 경우는 관을 직접 뽑아버리고 새로운 신관이 뽑히는 관 후미에서 따라오면서 매설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경 파이프 버스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100mm에서 500mm까지 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관종의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으며 적용 거리는 100m 이상, 최대 곡간이 없을 경우 300mm까지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장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50톤, 100톤을 당길 수 있는 폴딩 유닛과 파워팩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 공정으로서는 보시면 먼저 단수를 한 후에 작업구 굴착을 관을 절단하고 굴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견인 장비를 설치를 하고 헤드와 신관을 당길 수 있는 견인봉을 반대쪽까지 밀어 넣습니다. 그 견인봉에 파쇄 헤드와 신관을 연결하고 장비가 견인봉을 당김으로써 기존 관을 파쇄를 하면서 새로운 신관이 삽입되게 되겠습니다. 장비를 제거를 하고 기존 관과 연결을 하면서 대매우기를 하게 되면 비굴착으로 교체가 완료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장 300m까지 한 번에 비굴착으로 교체가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강관과 주철관을 실제로 절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관관 200mm입니다. 관관은 주철관보다 좀 얇고 또 연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는 영상에서와 같이 좀 쉽게 잘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 10톤에서 15톤 정도면 잘리게 되겠고요.
300mm 강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쉽게 잘리면서 뒤에 신관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철관입니다. 주철관은 DCIP라서 상당히 좀 단단하고 또 두껍습니다. 100mm 주철관인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리면서 뒤에 신관을 끌고 들어가는 영상을 보게 되겠고요. 300mm 주철관입니다. 앞륜부에서도 실제로 절단하면서 시공이 가능한지를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볼트부가 완전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볼트 부분 앞륜부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시공한 가능한 영상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비굴착 교체 기술의 시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는데 굴착 교체 시 지하 지작물을 조사한 다음 가압급수관을 설치를 하고 일단 포장 제거하고 터프하게 하고 또 기존관에 철거와 설치를 한 후 대매우기 또 포장 복구에 통수를 하게 되는데 비굴착의 경우에는 기존관의 매설 위치를 탐지한 다음에 시점과 종점에 작업구를 설치한 다음에 장비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비굴착으로 장거리 구간에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통수 시험을 하게 되겠는데 약 100m를 굴착을 해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저희 비굴착은 한 10m만 굴착을 하고 나머지 90m는 비굴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요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mm 주로 가정으로 아니면 골목에 매설되어 있는 관입니다. 한 50m를 봤을 때 이렇게 왼쪽의 사진처럼 굴착하는 모습이 100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한 1m, 1m 크기의 소규모 굴착을 통해서 시공을 함으로써 굴착 공사 대비 한 30%, 한 3분의 1 시간으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소관입니다. 협소관의 경우에는 장비가 들어가서 굴착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인력 굴착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작물의 문제, 또 담벼락이 커락이 간다든지 각종 민원의 문제, 또 보행자들이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통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도민에서와 같이 빨간색은 굴착 장비를 이용해서 굴착을 가능하게 교체를 했습니다만 파란색은 도저히 굴착조차도 어려워서 저희 비굴착 기술을 이용해서 완전히 교체를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6년 환경부 상수도 관로교체 공사비 계약 산정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비굴착 기술은 약 한 20% 이상 경제적인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비굴착 교체 기술의 이 적용품은 한국 상하수 협회에서 제정된 품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발을 하면서 각종 수상과 홍보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 적용을 통해서 시공을 함으로써 2017년 수자공사 창의혁신 콘서트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년도에는 대만 국제발명 전시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각종 매스컴에서도 저희 기술을 촬영을 하고 또 홍보를 하였던 실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현장 적용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개발을 완료하여서 경북 봉화군 무량원에 먼저 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좁은 골목에도 저희 비굴착 기술을 통해서 전면 교체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작년도에는 울릉도에서 한국수자공사에서 현대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로를 굴착하지 않고 비굴착을 통해서 약 4.6km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울릉도는 안반으로 되어 있고 또 계단이라든지 좁은 골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굴착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울릉군에서라든지 아니면 수자공사 임원진들이 현장 시찰을 많이 하셨고 유수율이 28%였습니다. 저희 비굴착 기술을 하고 난 이후에 74%까지 유수율이 상승하는, 그래서 유수율 상승이 급격하게 가능하게 했던 기술이 저희 비굴착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GS 칼텍스 여수공장에 있는 서방 배관에 총 43km가 있습니다. 이 43km의 이 서방 배관을 저희 기술을 전량 비굴착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선정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 2.5km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지하수 파워 평촌에 가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600mm 강간 약 400m 정도를 시험 시공을 하였습니다. 누수가 상당히 많아서 또 하천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비굴착 국보를 통해서 원활하게 시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시의 학산천 생태하천 유지 용수 공급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DCIP 350mm 약 3.7km를 지금 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50mm 또 150mm를 200mm로 확간하는 그런 공사를 전체적으로 한 7km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덕군, 영덕하면은 대게가 유명합니다. 강고항이라고 있는데 강고항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좁은 골목이 많다 보니까 굴착 교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비굴착 기술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좁은 골목에도 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근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많이 저희 현장을 찾아서 현장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땅속에 있는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를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술은 현재 특수건설이 지금 선도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비굴착이 많이 확대되면서 굴착보다는 비굴착에 대한 개량 방법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코리아 대표이사 김정헌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의 직접 배수 방식 제조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사 소개, 조직 현황, 공장 생산 현황, 제품 소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보시면 자본금 6억으로 2011년 4월에 글로벌 코리아 주를 설립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위생도기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주요 연역 보시면 2007년 8월에 절수 및 소음 저감형 양변기 특허 등록을 하였으며 2014년 8월에 와스코 물 전략 전문기업 등록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6년 4월에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12월에 환경표지 인증서를 보유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해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 GK2 모델명 조달청 우수 제품 인정 수요로 계약자와 수요기관과의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우선 구매 제도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유 특허 현황을 보시면 국내 특허 8건, 국외 특허 1건, 총 9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9건이 특허 중 절수 탈취 및 소음 저감형 양변기 특허가 메인 특허이며 별도 특허는 초절수 벽 배관용 양변기 특허 1건이 있습니다. 국가 인증 현황을 보시면 녹색 기술 인증서를 포함해서 총 7건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직 현황을 보시면 사장 1명, 개발 전무 1명, 전문 경영자 1명, 공장 직원 17명, 어드민 2명을 포함해서 2021년 11월 현재 토탈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변기 본체는 중국 공장에서 OEM 생산을 하고 있으며 한국 공장에서 부속품 조립을 해서 완제품 생산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공장에서 연간 4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의 메커니즘은 첫 번째, 일반 양변기의 트랩을 제거한 기계식 자연 배수 방식으로 오물의 역류 및 배관 막힘을 해결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오물 배출 시 오염수와 세정수 간의 시간차 배출로 물 튀김을 방지하여 세균 확산 억제, 오염 환경 개선 구조이며 세 번째, 담수부 내벽 기울기를 70도의 큰 경삭을 유지하여 직화 방식의 배출력을 확보, 오물의 빠른 배출 유도. 네 번째, 두레박에 물이 차고 빠지는 속도를 조절하여 세정수와 오염수의 배출 속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이며 다섯 번째, 하수관 연결 부위는 편신 구조,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편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회오리형 수압 유압 기술 적용, 세척수관 간극이 없이 변기 내부를 완벽하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를 2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변기는 소음 발생과 트랩의 구조로 인해 자주 막히고 역류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과 한 번 사용에 약 14리터의 많은 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본 제품은 트랩을 제거하여 역류와 막힘이 없고 소요되는 물의 양을 3리터 이하로 대폭 줄인 초철수 양변기입니다.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화장실 용수를 80%를 절약할 수 있으며 상수도 생산량의 약 12억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9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면 트랩을 제거한 기계식 자연 배수 방식으로 역류 및 막힘을 해소하였으며 오물 배출 시 세정수와 시간차로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여 세균 확산을 억제하였습니다. 수부의 큰 경사각은 빠른 배출을 유도하며 하수 템벌은 오물이 배출된 후 자동으로 닫히며 일부가 물에 잠겨 있어 악취를 이중으로 차단합니다. 하수관 연결 부재는 편심 설계로 어떤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편리성을 더하였으며 물내림 레버는 타이머식으로 충분한 배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작동 레버부와 배수 구조체, 시트 커버 등의 구성품을 일체화시켜 시공을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물내림 레버의 구조를 개선한 두레박 방식의 물내림 레버는 물의 무게를 이용하여 기존 방식에 익숙한 사용자들의 습관을 배려한 구조입니다. 글로벌 코리아의 절수 및 소음 저감형 양변기는 자연 배수 방식으로 트랩 소음, 역류, 막히는 문제가 없으며 배출 시간차로 물튀김 현상을 억제하였습니다. 이중 차단으로 냄새를 원칙적으로 차단하였으며 물의 사용량을 3리터 이하로 줄여 기존 양변기 대비 75에서 80%를 절감할 수 있으며 4인 가족 1인 7회 사용 시 월 8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여러분의 쾌적한 화장실을 실현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의 첫 번째 특장점은 기존 양변기는 1회 물 사용량이 10리터 이상 사용하는 반면 글로벌 코리아는 초절수 양변기는 3.5리터를 사용함으로써 약 70% 이상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절수형 양변기 등급 표시대 1등급 제품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를 사용함으로써 화장실 용수의 70% 이상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상수도 생산량의 약 11억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금액 환산으로 약 3조 2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장점은 다양한 이물질에 의해 막힘 현상 발생 시 측면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일체화로 10분 이내에 시공 가능합니다. 세 번째 특장점은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는 트랩을 제거한 기계식 자연 배수 방식으로 트랩 소음, 역류 및 막힘 문제를 해소한 제품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의 첫 번째 경쟁 우위성은 일반 양변기의 배출 방식은 수압을 이용한 물 넘김 방식으로 다양한 물을 사용하는 반면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는 트랩을 제거한 자연 배수 방식으로 소량의 물을 사용합니다. 이래 물 사용량이 일반 양변기 대비 70% 이상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글로벌 코리아 자체 시험 측정 결과 20% 이상 화장실 배관 소음 감소 효과가 있으며 오물 배출 시 물튀김 현상이 없어 세균 확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 우위성은 경쟁사 제품 품질 성능을 글로벌 코리아에서 자체 실험한 결과를 보시면 1회 물 사용량은 경쟁사 제품은 10리터 이상 사용하는 반면 글로벌 코리아 제품은 3.5리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잉크 실험, 탁구공 및 구슬 배출 시험 결과 경쟁사 제품은 일부 잔류하는 반면 글로벌 코리아 제품은 완전 배출되었으며 외부 기관의 시험 성적 결과 보시면 모든 조건에 만족을 받았으며 환경 표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경쟁 우위성은 절수 설비 등급화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시면 상수도 생산 원가 절감, 화수 처리 원가 절감, 물 이용 분담금 절감, 전기 사용량 절감 및 지구 온난화의 주범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의 파급 효과를 보시면 국립환경연구원 데이터 기준 1일 양변기 평균 이용 횟수는 남성 5.5회, 여성 7.7회, 평균 6.6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 시간은 남성은 1분 24초, 여성은 3분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 4가지 설명, 사회적 파급 효과 3가지 설명, 시공자 기대 효과 2가지 설명.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사회적 파급 효과, 시공자 기대 효과의 설명은 밑에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의 녹색 성장 기여도를 보시면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기준으로 일반 양변기 대비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 사용 시 월간 2,954만 8천 킬로에 연간 3억 5,125만 6천 킬로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 인증의 절감 효과를 보시면 메트로 9호선 행신역에서 글로벌 코리아 초절수 양변기 설치 후 42%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서산의료원에서도 32% 이상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구 바로본병원과 고양시 일산보건병원에서도 30% 이상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서울대학은 27%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도 27% 이상의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덕프라자에서도 교체 후 절수율 30% 이상의 절감 경제적 이득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이브전 교체 후 절수율 36% 절감 효과 경제 이득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절수 효과된 현장들은 에큐온 금융그룹과 글로벌 코리아가 협력하여 렌탈 사업을 진행한 경제적 효과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제품의 주요 니즈 고객은 병원, 군부대, 관공서, 초중고, 대학교, 상가, 아파트 등 다양한 니즈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와스코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용존오존 부산공법, 즉 DOF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주식회사 미시간기술 대표 이병호입니다. 주제는 기업 현황, 기술의 개요, 원리, 우수성, 녹색성, 그리고 기술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시간기술은 200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신기술 인증 검증을 받았고 2014년도에 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고 금년 21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전국 물기술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그리고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그린 뉴딜 100 우수 기술 100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시간기술은 200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이력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신기술 인증 검증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2014년도에 MBR과 결합한 신기술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 2021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전국 물기술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환경기술원의 그린 뉴딜 우수기술 100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음에 있어서 합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용존오존 부산공법에 대해서 받았으며 그 분야는 합폐수 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분야에 신청을 해서 시험 성적서, 용량 계산서, 그리고 보고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OF는 Dissolved Ozone Flotation의 약자로서 DAF의 공기 대신에 오존을 사용한 기술로서 DOF는 DAF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부유물질, 총인, 탁도, 조류 등을 물에서 분리해내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해서 살균, 색도 제거, BOD, COD의 제거, 그리고 악취 및 유독 물질까지 일거에 제거하는
특성을 가진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기술의 원리입니다. DOF에 유입수가 들어오면 혼화조에서 응집제가 섞이게 되고, 이는 응집조를 거치면서 플럭이 형성이 돼서 이 플럭은 부상조의 수 표면에 부상이 돼서 스키머에 의해서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주의 그 기포층이 약 2.5m가량 형성이 되는데, 이 오존 마이크로 나노 기포층에서 살균이 이루어지며 색도, 맛, BOD, COD, 특히 TOC가 제거가 되고, 심지어는 VOC라든지 농약과 같은 유해물질도 일거에 제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기와 오존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의 수질이 좋을 때는 공기를 쓰면 DAF가 되고, 원수의 유입 수질이 좋지 않을 때에는 오존을 써서 DOF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DOF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측면은 오존과 가압부상을 합함으로써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오염물질 제거작용이 한 개의 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이 콤팩트하고 단순하여 건설비가 적게 들어가고 운영비가 현저하게 싼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한 처리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 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과나 침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세처수나 반류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전 공정이 자동 공정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단순하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컴팩트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건설비가 적게 들고 처리 수질은 높게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처리장 면적이 현저하게 약 10분의 1 이하로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DOF의 기술에 특히 세 가지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압 오존 장치로서 저희는 물속의 오존의 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저희 미시간 기술이 오직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오존의 농도를 수 ppm에서 수백 ppm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수질일 DOF의 기술의 특장점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존 가압 장치는 물속의 오존의 농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정수 처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3ppm 정도까지의 오존을 유지할 수 있고, 하수의 재이용을 위해서 오존을 5ppm 정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오존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산업해수에서는 수십 ppm, 수백 ppm까지도 저희들이 오존의 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물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존의 용해율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장치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오존 용해율을 유지하면서 마이크로 기포 발생 장치를 통해서 마이크로 기포와 나노 기포만을 생성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기포 크기 이상의 큰 기포를 발생시키지 않음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일반적으로 오존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오존을 타사나 다른 기술은 벤츄리 시스템이나 세라믹을 통해서 불어넣는 형식으로 오존을 접촉시키고 있는 반면에 미시간 기술은 이 오존을 모아서 고농도로 만들면 전기 화학적인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오존을 가지고도 훨씬 높은 전기 화학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측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물질에 분해되기 위해서는 활성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활성 에너지가 다소 높다 하더라도 전기화학적 에너지를 높여서 순식간에 제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포 발생량은 공기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기포를 발생시킴으로 해서 기포층의 기포의 밀도를 높임으로 해서 부유물질의 분리능을 훨씬 높인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DOF 기술은 하수 고도 처리, 즉 하수를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응집침전, 사역화, 활성탄, 자외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재이용할 수 있는 물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앞에 모든 특성들을 이용한 DOF는 단일 공정만으로도 더 좋은 수질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훨씬 오존 이용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과 활성탄, UV 혹은 여과 오존 혹은 DAF 오존 이런 공정을 거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미시간 기술은 DOF 단일 공정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을 테이블로 정리한 것입니다. DOF는 한 개의 조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또한 오존의 농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처리수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처리장 면적이 타 기술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비와 운영비 그리고 처리장 면적에서 모두 유리한 공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내외 최고 기술 대비 DOF는 전 세계적으로 오존의 농도를 원수 수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발표해 드린 대로 DOF 기술은 환경부로부터 환경 신기술 인증 검증을 받았으며 MBR과 결합한 DOF가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녹색 기술 인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 물기술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그린 뉴딜 우수기술 100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기술의 우수성을 그림으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DOF 기술은 용해율을 높이는 특수한 기술을 도입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대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마이크로와 나노 기포만 발생시키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부상조에서 2.5m 이상이 되는 마이크로 나노 기포층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타사 기술들은 모든 부분에서 저희 기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 기술과의 차별성 및 DOF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DOF 기술은 초기 기술, 초기 비용, 즉 건설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부지가 최소화되고 높은 효율로 인해서 오존 발생기에 사이즈가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처리 효율은 더 높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보면 그 비교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OF를 활용한 사업화 계획입니다. 저희 DOF 기술은 특히 염색 폐수나 침출수 이런 쪽에 산업 폐수나 난분해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폐수에 특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를 비롯한 전국의 염색 폐수의 색도를 제거하는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국내에서는 파주의 공업용수 재이용, 양산의 하수처리장 재이용, 그리고 서천 산업단지 공업용수의 재이용 이런데 이미 시공을 마쳤거나 시공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는 미국의 염색 폐수에 수출을 하기 직전이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는 정수 처리장 그리고 하수 재이용에 큰 사업 기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음용수 처리에 DOF 공법을 기다리고 있고 차년도 2022년도에 큰 사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기타 국가에서 염색 폐수에 대한 그런 큰 수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동 등 많은 국가에서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수요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색기술 인증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시공했던 현장으로부터 데이터를 검증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신기술을 인증받을 때 제출했던 저희 서리장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 회화 하수처리장에서의 결과입니다. BOD, COD, SS, TN, TP, 대장균 수가 모두 방류수 수질 기준 및 재활용 기준에 만족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주 원롱에 DOF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BOD, COD, SS, TN, TP, 대장균 수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검증을 마쳤습니다. 평택 청북 수질보건센터에도 DOF가 시공이 되어 있고 운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현장 검증과 운전 데이터를 통해서 수질 기준에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데이터로도 우수한 기술임이 증명이 되어서 녹색 기술로 인증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기술의 녹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활용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토목공사비, 기계공사비, 전기공사비, 건축공사비, 즉 시공 과정에서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타 기술과 비교를 했을 때 17%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이는 작은 규모인 1,500톤을 설계 시공할 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설치 시 에너지 자원에서 철근 콘크리트 소유량을 비교를 해보면 테이블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87kg 대신에 타기술은 119kg가 필요한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철근 콘크리트 소유량도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설비 소요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 오존 발생기에 성능이 오존 이용 효율이 높기 때문에 작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순환율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터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비 전력이 절약이 되게 되는데 절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존 이용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오존 발생기의 용량을 줄여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율을 10% 정도 줄여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터가 작아지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소비 전력의 절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그림에 상세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 및 절약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소비 전력량이 타 기술에 비해서 약 30% 이상 절약이 되는 것으로 테이블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즉 오존 용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존 용해 접촉 장치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아 충진제를 늠으로 해서 특수 충진제가 되겠습니다. 오존의 물의 용해 효율을 극대화시킨 장치가 되겠습니다. 순환율을 변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즉 타 기술에 비해서 10% 정도 낮춤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효율은 비슷하거나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순환율을 낮춤으로 해서 전기가 약 한 30% 절감된 것을 분석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총인 COD, 난분해성 물질 등을 제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원수의 재활용과 특히 하수처리장에서의 TOC를 제거하는 마땅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건설비의 현저한 절감과
운영비의 절감, 그리고 처리장 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자연의 오염 부하량을 낮추고 수자원을 재이용함으로 해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리고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를 절감함으로 해서 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